예, 조국 문제 좀 다뤄봤고요. 근데 중요한 인물을 우리가 지금 가끔 놓치고 있어서 오늘 이제 이상직 관련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이상직 문제와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좀 약간 여쭤볼게요. 네네. 사실은 문재인 뇌물 혐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주요 인물 중에 하나가 이상직인데 이상직과 관련해서 지금 혐의와 재판 문제는 한두 개가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미 선고된 게 있고요. 1심에 선고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걸 합하면 지금 4개 혐의로 제가 좀 들었는데 이 확정된 형량,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확정된 형량과 1심 선고에서 확정된 형량을 합치니까 이것만 해도 실제 현재 1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어떤 사건으로 그 10년이나 지금? 일단 첫 번째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상직이 21대 때 2020년에 선거 나가가지고 어떤 행동을 갖다가 했느냐. 그 권리 당원들한테 일반 시민 여론조사에 참여하도록 독려를 했어요. 이게 공직선거법상의 거짓 응답, 권유, 유도한 그러한 그 잘못이 있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선거 구민들에게 그 술을 갖다가 제공했어요. 그다음에 쉽게 말하면 중진공 이사장 이상직 해가지고 선거 구민들한테 그러려고 중진공 이사장 한 거예요. 술이랑 책자를 갖다 쫙 돌렸어요. 그럼 딱 봤는데 이상직이라고 하는 분이 중진공 이사장님이시네. 전에 그 국회의원도 하셨는데 19대 때 국회의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대 때 떨어졌는데 그때 21대 그 선거하기 전에 3번 2019년에 1월 그다음 9월 등 3차례 명절 때마다 이런 걸 쫙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기부 행위를 갖다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갖다가 위반한 거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상직이 선거 공보물을 갖다가 돌렸는데 거기에 전과 기록 소명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어요. 이것도 이재명 대표하고 비슷한 그 혐의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인정이 돼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이 나왔던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징역 1년 4개월, 6개월이 아니고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상직이 그 이스타젯을 갖다가 그 운영하면서 거기서 이스타젯의 그 아이들한테 그 애들이 10대, 20대 미성년자도 있고 20대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 아이들한테 재산 물려주려고 이스타홀딩스라고 하는 회사 만들어가지고 이스타홀딩스의 오너를 아이들로 해놓고 그 다음에 계열사 주식들 이스타 관련된 아주 그냥 똘똘한 주식들을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매도하게끔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타에 손해에 끼친 게 438억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타항공의 자금을 무단 사용하게 해가지고 그 애들이 뭐 딸이었다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그 이스타항공 돈으로 포르쉐 사가지고 딱 그 폼재면서 다니고 그 다음에 강남에 고급 오피스텔 갖다가 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손해 입힌 게 53억이고 그 다음에 그 이스타항공의 채무를 실채무보다 과다하게 변제해가지고 56억 손해보게 하고.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제가 봤을 때 한 550억 정도 되는 그런 손해를 갖다 입혔거든요. 이게 업무상 배임인데 금액이 크기 때문에 특가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징역 6년이 나왔고 네. 그 다음에 또 채용 비리가 있었어요. 이게 웃긴 게 이상직도 중진공 이사장 될 때 비리에 의해서 중진공 이사장이 됐잖아요. 그런데 저 이상직이 그 이스타젯의 그 직원들도 비리로 뽑았어요. 인사팀에다가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무려 147명을 그거 다 그냥 뽑아준 거예요. 뽑아줬는데 어떻게 뽑아줬느냐? 예를 들어서 항공사잖아요. 항공사는 영어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공인 그 영어 자격증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토익이든 뭐 토플이든 그 점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점수를 갖다가 형편없이 받은 애들도 뽑아주고 그 다음에 심지어 지원서를 안 낸 사람도 뽑아주고 이게 업무방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걸로도 징역 뭐 1년 6개월인가 그렇게 딱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엊그저께 판결이 나왔어요. 2024년 8월 20일 엊그저께 판결이 나왔는데 어떤 판결이 나왔느냐. 국토부 공무원의 딸을 부정 채용했어요. 네. 이스타항공에서 부정 채용하도록 했어요. 누가? 이상직이.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그 국토부 공무원 딸이
그 항공사에서 아빠 나 항공사에서 근무하고 싶어 뭐 스튜어디스가 되든 아니면 뭐 행정직이 되든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빠 나 항공사에서 근무하고 싶어. 그러니까 국토부의 항공정보실장인데 그 항공정보실장이 이상직한테 전화했겠죠. 아, 그 이 회장님 저기 그때는 국회의원이었으니까 이 의원님 우리 딸 좀 어떻게 좀 해줄 수 없을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했겠죠. 그러니까 그 이상직 그때가 2016년도였으니까 2016년 7월이었으니까 이때는 그거였겠네. 이때는 저기 뭐 그냥 이스타 회장이었겠네. 그러니까 이제 이상직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인사팀에 전화 걸어서 야 저기 항공정보실장 딸이래 그냥 뽑아 해가지고 딱 뽑은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공인외국어 성적 서류가 그 점수가 낮아가지고 탈락됐던 사람이에요. 그 두 차례나. 네. 어쨌든 그런 사람에 대해서 뽑게 해주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이제 그걸 갖다가 했는데 그 1심 선고를 갖다가 했는데 범죄 혐의가 업무방해가 아니에요. 이게 업무방해가 아니고 이거는 무슨 범죄냐? 뇌물공여죄예요.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네. 항공정보실장도 그 아빠도 그 딸내미 아빠도 형사처벌 받았어요. 뭘로 형사처벌 받았느냐? 뇌물수수죄로. 그런데 만약에 이거랑 서창호랑 뭐가 다릅니까? 이 딸내미가 아빠 나 저기 거기 이스타항공 거기 그 취직하고 싶어. 그러면은 항공정보실장이 그 이 회장한테 전화해서 이 회장 나 국토부 항공정보실장인데 우리 딸이 당신 회사 가고 싶어 하는데 그 좀 뽑아주세요. 그래 뽑혔어. 그 다음에 서창호가 장인어른 저 타이 이스타젯에 취직하고 싶어요 태국에. 그래가지고 문 대통령이 이상직 의원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의원 나 대통령이요. 그런데 우리 사위가 타이 이스타젯 가고 싶대는데 뽑혔어. 전무로. 네. 영어도 못해. 얘도 영어 못했어요. 이 딸내미도 영어 성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낮았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서창호 관련해서 서창호가 게임 회사 다니던 사람인데 항공에 대해서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 누가 그랬냐? 타이 이스타젯의 훈련국장이었던 일본 사람, 뭐 구마다 아키란가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진술을 갖다가 했냐? 서창호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딱 와서 어이구 뭐 저런 사람이 많아 봤는데 자기보다 높은 전무로 왔어. 그래서 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전무로 왔나? 뭐 대단한 사람인가 봤더니 항공에 대해서 나보다도 훨씬 모르는 건커녕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영어라도 잘하나? 영어를 갖다가 물어봤더니 하이 뭐 I'm 제임스 서 뭐 how do you do? 이 정도밖에 못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전무를 갖다가 하지?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딸이나 문 대통령 사위나 무슨 차이가 있나? 그런데 이 딸은 항공정보실장 딸이니까 항공정보실장 밖에 안 되니까 형사처벌 받고 저분은 저기 높은 분이니까 저기 처벌 안 받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검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공직선거법부터 시작해서 특가법상 배임 횡령, 그다음 뇌물 공여, 그리고 부정 채용 문제 해서 대략 10년 정도 이미 대법원과 1심 선고 형량이 나왔는데 이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내내 며칠간 이야기하고 있는 문재인 전 사위와 관련된 특혜와 각종 편의 제공, 그다음에 이제 공천 관련된 혐의도 좀 아직 남아 있다고 하고요. 네네. 중국과 싱가포르 노선 알짜배기 노선 정기 취향권 배정 문제 특혜 의혹도 좀 남아 있고 이런 문제들까지 하면 이상직은 대체 형량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뭐 그래 봤자 뭐 이재명 대표나 뭐 이화영 부지사 생각하면 네. 그다음에 뭐 송영길 대표 정도 생각하면 네. 그냥 그다음에 오히려 더 걱정해야 될 거는 조국 대표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기본 일단 10년은 받아놨고요. 예. 이제 10년은 넘어갈 것 같은데 네. 이상직 씨가 몇 년생이라고 그랬습니까? 63년. 63년생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61세란 그런 이야기인데 63년 1월 30일생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61세인데 그래도 그 70전엔 나오겠네. 요 정도로 끝나면. 이걸로 끝나면 앞에 걸로만 끝나면 왜냐하면 이미 복역을 갖다 좀 해놨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뭐 그래 뭐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많이 갔었잖아요. 북한 갈 때 어떻게 갔습니까? 이렇게 삥 돌아갔습니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휴전선 넘어서 갔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문 대통령이 북한 갈 때 비행기 타고 갔어요. 예. 어떤 비행기 타고 갔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 비행기가 대한항공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아시아나도 아니고 이스타젯을 타고 갔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너무너무 의심 가는 부분들이 많다. 이게 확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까지 받은 형량만 해도 10년이고 이스타젯을 타고 북한 평양을 갖게 됐다는 여러 혐의가 남아 있다면 뭐 80까지는 넉넉히 감옥에 있어야 되나요? 모르죠.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구애를 하고 있을지 모르죠. 일단 이상직 관련해서도 한번 좀 어떤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형량이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도 한번 같이 연계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